무슨 말이냐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요. 근데 그때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하고 같이 어떤 선택을 하는 걸 게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나한테 이익이 되게 하는 건데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내 이익이 그러니까 줄어드는 선택을 했을 경우를 스튜피드라고 합니다.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는 게 바로 그거인 거예요. 상대방이 피해가 더 크다고 해가지고 나도 피해가 생겼어. 근데 그거 가지고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거죠. 그럼 우리 스튜피드한 짓인 거예요. 서로 피해보는 게. 이게 마이너스 게임이 정확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어느 순간에 어쨌든 간에 90대 이후부터 하나로 돼버렸는데 하나로 돼버리고 갈수록 더 촘촘하게 돼버렸는데 그걸 끌어버리니까 그 충격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과거 20세기의 영감을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아니라 시대 착오적인 지금 이렇게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는데 그걸 억지로 옛날로 돌리려고 지금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화폐 이것도 그런 거고요. 미국 이제 이게 가보세요. 지금 달러에 대한 이 의존들이 한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의존들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수입 달러 결제 시스템을 무기한 건 이걸 완전히 장바트 찍은 거예요. 이제 각 국가들이 달러 의존 줄이려고 길었을 겁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겪고 나가지고 어떻게 국가 전략이 바뀌었습니까? 경상수지는 무조건 흑자를 받아야 됩니다. 외환 보이고 축적하지 않으면 또 나가서 또 외환위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98년도부터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흑자로 전환돼 버렸습니다. 그런 외환위기 한번 겪고 나면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나라가. 다시는 외환위기 같은 거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달러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당했어요? 그럼 만약 이렇게 거기에 하게 되면 이제 러시아는 이제 달러 이제 안 쓰겠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달러 사용도가 줄었다는 얘기는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줄었다는 걸 내놓는다. 근데 러시아만 그러겠어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각 국가들이 서로가 다 그런 준비를 한다고요.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미국의 힘은 달러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가 디지털 화폐라고 하겠잖아요. 디지털 화폐 있잖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그 디지털 자산, 이 암호화폐 들어보니까 자산을 인정하겠다. 자산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건 뭐 사후적으로 이미 현실화된 걸 인정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면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 얘기했던 거 관련돼 있는 건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들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달러의 지배력이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위협받고 있는데 여기 무슨 모아 프래그먼트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시스템 각 지역들이 다 파트너돼가지고 국제 통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이게 안 하고는 안 할게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중남미 중남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이렇게 만들고 안 됐다 이거예요. 네? 그럼 그만큼 달러 의존도가 줄어드는 거죠. IMF에서 지난 3월 24일날에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게 IMF 보고서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달러 지배력이 스티브스 이러디를 조용하게 침식당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이 통화를 다양화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지난 20년 동안에 달러의 사용료가 71%가 넘었는데 이게 60%까지 떨어졌어요. 한 12%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년 사이에요.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들었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이 뭘로 갖게 되냐 했을 때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건 유로화라든가 파운드화라든가 엔화로 갖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통화들은 거의 안 늘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위안화로 갖겠지 이렇게 보니까 위안화는 그 줄어든 것에 25%만 가고 나머지 75%는 여기 캐나다 달러가 23%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호주 달러가 20%가 증가했고 중요한 거는 한국 원화가 8%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한 12% 정도 포인트가 비중이 줄어들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파운드나 엔화, 유로화가 차지한 게 아니라 위안화가 25%, 캐나다 달러가 23%, 호주 달러가 20%, 한국 원화가 8% 이렇게 대체했더라고요. 지난 20년 동안 보니까 이게 IMF 보고서였죠. 내용이에요. 달러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달러 지배력이 약화되고 이런 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뭐냐면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준비통화들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라 변방에 있던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이게 세계가 굉장히 다원화가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20세기 사고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스위프트를 무게로 쓰다 보니까는 미국 달러 저걸 거라고 다는 얘기고, 그래서 보게 되는 실제로요, 금융위기 이후에 비부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투자가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러겠습니까? 개인들도 자기 자산을 가능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뭐냐면은 손실 안 보도록 이렇게 배분하고 싶은 게 아니겠습니까? 배분하고 싶은데 미국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라는 건 금리가 가장 낮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뭐냐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다고 보니까 이 줄이고 앉아있는 겁니다. 미국 국채대학. 이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연준에 잡아주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일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일본하고 유럽까지 좀 빨리 가야 되거든요. 일본이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가 옛날부터 아베노믹스는 사기다, 사기. 완전히 사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부터요. 처음부터. 그때 사람이 뭐냐면 지금 무슨 거로 얘기하냐고. 옛날에 아베노믹스가 칭찬하는 사람들이 요즘 전부 다 아베노믹스 욕하고 앉았더라고요. 일본 국내에서 욕먹고 앉았으니까. 아베노믹스는 이런 거예요. 돈을 엄청 찍어야겠다. 그럼 에너지 썰어줘야 됩니다. 에너지 썰게 되면 일본 상품 가격이 싸질 게 아닙니까? 그럼 수출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캐시마크 하는 것이 이게 별 큰 효과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럼 일본이 수출 증가하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리는 게 아니냐? 돈을 많이 벌면 투자하고 고용도 늘 게 아니냐? 그럼 고용도 늘게 되면 임금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임금이 늘면 소비도 증가해가지고, 정부의 세금도 증가하고, 국가부채도 축소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시나리오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럴듯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제학을 아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그럴듯하고 하면 잘못 공부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뭐냐면요, 일종의 몰피 처방인데, 아니, 중앙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경제가 다 이렇게 다 좋아질 거라면, 중앙은행 나라 다 똑같이 할 수 있죠. 이 논리가 다 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 찍어가지고 되는 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한국은행이 돈 막 찍어내면 이렇게 좀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예? 또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게 혹세문이네요, 이거는 완전히. 자, 이게 과거에 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2020년 최근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일본이 싸구려나라가 나면서 이제 하면서 아베노믹스 이제 이 후입증을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 쓰는데, 예, 에릭도 그렇고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기사 썼냐? 메일 기자가 아베노믹스와 대성공을 했는데 성공률을 분석하는 기사 쓰고 이랬었어요. 메일 기자 한국경제도 보게 되면 일본 아베노믹스 저는 최장 교과를 맡고 이런 기사 썼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완전히 180도 돌변해가지고 이런 기사도 쓰고 앉아있다고. 예? 과거에 이렇게 썼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받거나 아베노믹스 이렇게 예찬을 하고 그랬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신문도 마찬가지죠. 중앙일보 논설위원회 사람이 그러니까 나보다 문제는 경제라고 입증을 아베노믹스라고 하면서 말했었고, 이런 사람 아시죠? 제가 잘 아는 친구인데, 하여튼 이거 예국 교수까지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연세대학교에서 테니까 신문이죠. 하성권 교수를 한국의 금융통화니까인데, 이분도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니까 경제 회복 정기를 만든다고 이렇게 글을 우리가 어디서 쓰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막 쓰고, 그러면서 최근에 그러니까 꼼추 박사는 유럽에도 아베노믹스를 실험실까지 와가지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심지어 아베노믹스를 막 칭찬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외신은 처음부터 아베노믹스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국내에서 조금 떠들었었고, 2007년도 12월 달에요. 미국의 그러니까 뉴스위크라는 잡지 있잖아요. 잡지에서 2007년도 12월 달에 연말에 특집을 실습니다. 특집을 실는데 무슨 특집 제목이 뭐였냐면은 애플이라는 기업이 일본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이거였었어요. 애플이라는 기업이 일본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이라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특집을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우리가 적어도 80년대 최전성기에서 90년대 그 꿈물까지 남아가지고 8, 90년대에 일본 대단했었잖아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요. 우리 그러니까는 이런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 여행 가게 되면서 코끼리 밥스 여성분들 코끼리 하고, 80년대는 그러니까 소니 워크맨 같은 거 하면 최고의 선물을 했었고, 일본 전자제품 아이가 최고였었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고, 80년대 세계 반도체 10대 기업 중에 7, 8개가 일본 기업이 있었고요. 이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소위 말해서 2000년대 그러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미국은 제조업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소위 플랫폼 사업 모델로 IT, 디지털 이런 쪽으로 옮겨갔잖아요. 또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에 8, 9개가 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구글, 애플, 뭐 이런 애플, 구글 이런 기업들이. 네? 그렇죠? 여기서 산업구조가 바뀐 거예요. 재편이 된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됐잖아요. 멈춰버린 거예요. 제조업 단계. 제조업 시절에 그냥 완전 전성기를 있다가 미국을 지쳤다가 하다가 그다가 아베가 출범하는 해가 2013년입니다. 2010년 연말에 민주당이 참패하고 나서 아베가 재집권을 했죠. 자민당이요. 2월달 출범하는 해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아베 능력에서 아주 처음부터 죄를 뿌립니다. 뿌리는 기사 써요. 제목이 뭐냐면은 아베가 뭐냐면 아베 능력 투표하면서 이제 선거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돈같이 떨어뜨려가지고 일본 상품 싸게 해가지고 앞에서 얘기했지.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아베 능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쓰냐면은 출발하는 순간에 일본의 문제는 엔화 가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일본의 상품이 경쟁력이 없는 게 문제다. 일본의 상품이.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가 일본 전자제품 안 쓰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네? 우리나라 조선업도 경쟁력이 강해졌잖아요. 일본보다도. 반수도 강해지고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 이 기사에 이 기사 검색해서 한번 봐보세요.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그 세계 소비자들이 유럽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이제 뭐 쓰니까는 삼성의 갤럭시 폰을 더 많이 일본의 소니 스마트폰보다 더 많이 쓰는 이유는 삼성의 갤럭시 폰이 소니 스마트폰보다 싸서 많이 소비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애플이 그러니까 무슨 뭐 저기 싸서 그런 거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플의 아이폰이요. 네? 그 제품이 더 매력적인 거 쓰는 거잖아요. 사람들이요. 더군다나 선진국의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아니거든요. 네? 선진국들의 제품은요. 그렇잖아요. 후진국이나 가격 경쟁력이죠. 그렇죠? 근데 제품의 매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의 매력이. 어느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거 방송이 아니니까는 젊은 친구들이 하는 쪽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은 A뿐이 없다. 자기들이 소비한 거 그뿐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에. 뭐 이런 얘기를 비아냥을 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 이유가, 그럼 일본 위기에 대한 실체를 이제 이해를 못한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자료만 좀 보여드릴게요. 일본이, 여기 한번 봐보세요. 2013년에 아베가 집권했을 때예요. 이때부터 돈을 추가하는 GDP 대비입니다. GDP 대비고요. 아니, GDP 대비가 일본 은행이 돈 추가하는 게 쫙 그러신 거잖아요. GDP 대비 133% 남았어요. GDP 대비. 그러니까 돈을 엄청 찍어낸 거예요. 엄청 찍어낸 겁니다. 돈을요.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자, 일본이 여기서 이제 이 엔화 기준도, 달러 기준이 있고 엔화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원화 기준이 있고 달러 기준이 있죠. 수출액을 보게 되면 이게 일본 경제신문에 나오는 그 기사 제목입니다. 일본의 수입과 수출이 2021년 작년입니다. 거의 우리가 최고 기록에 근처에 갔다 이거죠. 그런데 뭐냐면 제목을 보면 2007년 수준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2007년에 83.9조에 있었어요. 엔화비요, 수출액이요. 근데 작년에 얼마냐? 83.6조예요. 그럼 2007년 수준을 아직 그걸 안 할 거예요. 그럼 몇 년이니까 15년이니까 15년 전 수준을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자, 이게 엔화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엔화 기준으로. 근데 문제는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락했어요. 여러 개 하락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요. 달러 기준으로 10년 전보다 18%나 감소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자,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한 대를 3만 달러에 수출을 해요. 근데 1달러는 1,000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3만 달러 수출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가? 3천만 원이, 우리나라 돈 3천만 원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자동차 한 대 수출하는 거. 근데 1달러는 2,000원이 됐어. 그럼 3만 달러에 수출하게 되면 6천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갑자기 수입이 2배가 된 거예요, 기업은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엔화 기준은 일본의 기업들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달러 기준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상품의 수출량을 안 줄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네? 상품의 수출량은 안 증가하고 그러니까 엔화 기준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 3만 달러 수출하게 되던 게 2배가 엔화가 떨어지게 되면은 2배나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2007년 수준을 회복을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수출에도 큰 기여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나마 그 목표도. 그러니까 그러면 상품의 생산량이 수출량이 안 증가하는데 기업이 투자를 더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 늘린다는 얘기 생산량을 늘린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생산량을 늘리지 않을 건데 고용을 늘릴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와 고용도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본 경제의 문제는 상품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에라가 너무나 그러니까 이게 저기 비싸서 이게 수출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본 상품이 매력이 없어서 안 팔려서 문제인 거라 이 얘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예국의 그러니까 언론 기자조차 이렇게 정확하게 봤던 것을 국내 전문가도 저걸 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한동안 예측을 하고 있던 거예요. 자, 한국 수출액은 워낙 기준으로 일본이 2010년까지는요 항상 무역 흑자 국가가 됐습니다. 일본의 경쟁력 대단했잖아요. 65년부터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보기 시작한 첫 번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가 중에서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본 나라는 일본이 제일 처음에 있었어요. 1965년이에요. 서독이 67년이었어요. 그렇게 경쟁력이 강했었죠. 일본은요. 2010년까지 그랬었어요. 만성적인 무역 흑자 국가가 있었죠. 일본이. 근데 2010년 아베가 집권한 건 2013년부터요. 그 전부터 했지만은 아베가 집권한 게 8년을 했는데 예? 물러나셨까지요. 20년까지에다가 물러났으니까 8년까지 8년 중에 6년이 무역 적자예요. 그러니까 아베의 목적은 수출 많이 늘리겠다고 하는데 무역 수입만 적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베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건 황당한 저거인 거예요. 한국의 무역 수지는 계속 흑자를 어쩌면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게 되는 거니까. 우리 외환이 강화한 다음에 이걸 이제 뱉어 보시고, 이게 뭐, 그러니까 저기, 원화단위도 달러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베노미스가 이제 봐보세요. 그러면서요. 자, 돈을 치워가지고, 처음에는 잠깐 이렇게 이게 에너지 기준으로 이게 증가하는 걸 보여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찍어낸 돈보다도 돈의 15%가 안 증가시키는, 못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도 약간이 떨어져가지고, 2017년 넘어서서 줄어들기 시작해요. GDP가. 지금 일본 GDP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어저께 간밤에 IMF 저기 4월 세계經전망 보고서 나왔죠. 거기에 의하면 일본은 올해까지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 못해요. 마이너스예요. 지금요. 성장률 누적 성장률. 네? 일본 물량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리고 국민 총소득도 일본 국민 총소득도 2017년 적정치고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었잖아요. 이건 일본 정부 내각이라는 거죠.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일본 정부 내각 자료예요. 캐비넷 주기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봐보세요. 소비는 아베가 집권했던 시기 2013년도에 정점을 찍고요. 계속 하락했잖아요. 가계 소비가 하락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을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요. 이게 기준이 언제는 뭐냐면 2015년을 배분을 해서 지수화시키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1991년 버블이 붕괴되기 되는 거죠. 이때가 112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난해 봐보세요. 100 정도도 안 돼요. 국내 소비가 이렇게 위축된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완전히 국내 소비가 이렇게 해서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소비가 이렇다고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 총투자했고, 이건 그러니까 감가상각도 우리가 감가상각되면 마이너스 나옵니다. 순투자예요. 총투자했고, 2018년 정책적으로 쭉 떨어지고 가는 기업들도 줄어들고 가는 그리고 자기 생산 줄어드는데 고령하면 갈수록 고령인 인구는 가끔 늘어나. 그러면 그 65세 이상 인구는 되게 고령 인구라잖아요. 65세 밑에 인구들이 줄어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쓸 수 있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는 잠깐만 줄어들다 보니까는 그걸 기준으로 볼 때 고용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거의 걔네들을 넘치는 거예요. 네? 그 인구를 그 대상을 볼 때는 15세에서 64세를 볼 때는 그거에 하는 착시현상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 사회를 얘기할 때 흔히 들어보시는 분인데 마도기아족, 케키아스스 이런 말들이 가는 게 아니면 우리가 무슨 사토리 세대 이런 얘기 하는 게 마도기아족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책상에 우리나라 명예퇴직 시기에 하면 쫓아내려고 하는 업무 안 주고 그러니까 창가에다가 복도에다가 의자 내놓으려고 하는 이거 비싼 거죠. 책상에 컴퓨터를 써보면 슬픈 창가 쪽에 앉아있는 쪽을 이 마도기아족이 갖고 있는 뜻이 그런 건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켈키아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굉장히 싼 초특가, 폭탄세라는 거고.
네?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런 거죠. 비정규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생산성은 떨어져요. 생산성이. 그러니까 임금이 적지 않아요. 임금 많이 올릴 수 없죠. 그러니까 소비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못 올려요. 수출을 살 필요 없는 거니까. 레스가 가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엔지를 추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수출에 못 올리더라도 기업이 그러니까 경쟁력을 강화해가지고 새로운 상품 만들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그러니까 가격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려가지고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가서 이제 우리가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경쟁력이 하락 속에서 엔지에 의해서 수출 증가라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나쁜 처방이죠. 나쁜 처방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 공급 생태계 충격, 앞에서 얘기했던 이 충격이 일본을 그러니까 지금 일본을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시다가 뭐냐면은 일본판 소비도 성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업들이 임금 올려줄 여유 없다. 에? 임금 올려줄 여유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또 자초에 돼 있는 거죠. 에? 지금 뭐 그러니까 석유 수입 안 한다? 독일이 이건 사태가 힘든 거예요. 천연가스 수입 안 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에? 독일 경제가 지금 저런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저거냐 이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나토군이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이길 수 기약할 수 없는 전쟁을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 굉장히 지금 부담을 주고 있다 이거예요. 부담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모두가 다가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그런 부담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정치적인 문제인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예요. 태권도 이건 경제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긴축을 한다고 해서 아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더 경제에 더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긴축이라는 것이.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면 금리 말인지 빠른 속도로 올리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신임 지금 한 총재도 이창용 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올리게 되면은 사실 부자들은 좋죠. 부자들은요. 네? 돈 수익률이 돈 예금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좋죠. 이자성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외환위기 때 그랬잖아요. 외환위기 때 금리가 은행금리 막 24%, 25%까지 올라갈 때 있었어요. 기업들 하시는 분인데. 그때 한쪽에서 뭐냐면 이대로 이런 얘기 올 때 막 위험하고 있었잖아요. 네? 돈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그러니까 다 통합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인위적으로 좀 다시 재편합사 끌어버리겠다. 한쪽은 끌어버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됐으면 협력이 사실은 대안인데 협력보다는 그러니까 내 말을 따르라는 상대방 안 따르겠다는데 네? 네 말대로 못하겠다는데 이걸 그러다 보니까 무력 충돌하고 경제력으로 충돌하고 앉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거든요. 애들 싸움도 있고 하는 거 같죠. 애들 싸움도. 그런 점에서 지금 이게 탈세계화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현실화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전문가들이 이 탈세계화는 이게 말이 무슨 탈세계화죠. 말 그대로 파편화예요. 세계가 각자 도생하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각자 도생.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리쇼어링. 해외 나갔던 기업들 국내로 다시 들어온다. 이 리쇼어링도 그렇게 말이 그렇다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왜 나간 겁니까? 거기 생산비 절감할 수 있게 나간 건데 들어오게 되면은 중국에 나갔던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지에서 했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그 높은 인건비 가지고 다시 다 공장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텔레비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건비가 미국 인건비가 얼마인데? 그게 말은 몇 써도 그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보통은 고스란히 누구냐? 서민들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많이 일어나도 별 큰 적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소득계층의 지금 경쟁인 취약계층들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물가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식당 물가가 많이 오르고 막 그랬으니까요. 거기다가 소득은 그러니까 안 오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게 바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 생기는 게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라 하더라도 GDP 전체 플러스 행진하고 있으니까. 근데 계층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계층별로 소득 안 오르는 계층들 많잖아요. 줄어든 계층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인플레이션 지금 물가는 지금 한다는 게 지금 오르고 앉아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라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대개 이런 거 갈 때 되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이 새 정부한테 가는 게 뭐냐면 한미동맹이 몰빵론이 저는 굉장히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왜? 미국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면 미국 바지가락이 자꾸 쫓아내면 돼요. 근데